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제 4장으로 넘어왔고요. 본격적인 이제 부동산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속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줌밋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또 줌밋을 또 다운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제 블로그도 있거든요. 네, 블로그 여기 주소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뭐 이것저것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살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궁금하신 분은 네, 구경 오시고요. 네, 블로그 네이버.com 해피타기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요거를 이 주밋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생각보다 자주 이게 사라졌다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막 그러네요. 예. 그러면 생겼나 이제? 네,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142페이지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네, 공간 구조 설정입니다. 네, 소갈로 1번 중심지 체계 개편입니다. 네, 3 도심, 7 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입니다. 요거는 위에서 그림이 있었는데 네,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시켜 드릴게요. 넘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3도심 네, 한양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도심, 그리고 강남 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적 중심지로서 7 광역 중심은 네, 여기 마곡, 네, 마곡이란 곳이 굉장히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쪽에 위치하고 있군요. 사실 저는 지방 출신이라 뭐 서울의 세세한 지명이나 위치까지는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가 마곡이고요. 네, 그 다음에 상암 수색, 네, 창동, 상계, 창동이죠. 창동. 예, 청량리, 왕십리. 네, 여기 용산, 그리고 가산, 대림, 네, 잠실. 마곡지구 요즘에 뭐 굉장히 핫하다고 막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가 마곡인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적 중심지로서 12지역 중심입니다. 네, 연신내, 불광. 연신내가 이쪽에 있군요. 네, 불광동. 이쪽이 불광이면 그 지하철 3호선 라인인 거죠? 약간 노란색. 그리고 신촌. 네, 신촌은 뭐 예전부터 중요했던 것 같고, 여기 미야, 네, 망우, 네, 동대문, 네, 공덕. 공덕도 여기 들어가는군요. 네, 목동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봉천, 네, 사당 이수, 네, 성수도 들어가고, 네, 수서 문정도 요즘에 좀 핫하다고 들었고, 천호 길동입니다. 네, 여기 12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네, 다시 한번 보시면 3도심, 네, 7 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입니다. 네, 2030 서울 플랜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 네, 권역 간 격차 심화, 서울 대도시권으로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광역화, 글로벌 대도시권 간 경쟁 심화 등, 네, 공간 구조와 관련한 과제를 네, 선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네, 기존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네,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 그리고 기존 중심지 체계는 네,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의 단핵의 단순 위계적 공간 구조로서 위에서 제기한 과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 서울 플랜의 중심지 체계는 3도심, 아까 보셨죠? 네,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다핵의 기능적 체계를 강조하여 다핵,
네, 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네, 기능적 체계를 강조하여 중심지별 특화 육성과 중심지 간 기능적 연결을 통한 상생 발전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심지 체계는 서울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중심지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서울 대도시권 및 5개 권역 생활권 차원에서 5개 권역 생활권이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그 다음에 중심이었나? 여기가 이제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한 그쪽 권역이고, 이렇게 4개가 있는 걸로 위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중심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고 있었죠? 중심지 체계는 서울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중심지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서울 대도시권 및 5개 생활 권역권 차원에서 중추 기능을 담당해야 할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은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외에 각 권역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활동의 거점인 지구 중심은 이런 말도 있군요. 지구 중심은 기정 2020 도시 기본계획의 지구 중심을 유지하되 기존의 2020 도시 기본계획의 지구 중심을 유지하되 후속 계획인 생활권 계획 수립 시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 기존의 2020 도시 기본계획의 지구 중심을 유지하되 새로운 생활권 계획 수립 시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지구 중심의 지정과 관리를 자치구와 구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에서도 보셨지만 3개, 그 다음에 7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나머지 12개. 이런 식으로 다 핵을 형성하여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30 서울 플랜 중심지 체계 그 지도를 봤고요. 그 다음에 도심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서울의 다핵화된 공간 구조를 반영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양 도성 지역 기존 4대 문안 도심 외에 서울 대도시권의 대표적인 발전축을 고려하여 강남, 영등포, 여의도, 한양 도성이 1번이고요. 강남이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도심 체제가 되는 거고 3개 도심이 특화하여 담당해야 할 글로벌 기능을 각각 보유한다고 합니다. 3대 도심의 특성 및 육성 방향입니다. 첫 번째 도심, 한양도성 도심은 역사문화중심지 ICC,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 ICC 역사문화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하고요. 서울의 역사도심으로 국제적인 문화 교류 기능을 담당합니다. 기존 도심의 범위를 한양도성 안으로 한정하여 역사보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되 역사보존에 초점을 맞추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심은 영등포, 여의도고요. 국제금융중심지 IFC,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증권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강남, 국제 업무 중심지 IBC,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국제기구 유치 및 MRC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MICE 산업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MRCE 이 뜻이군요. 네, 미팅. 잠시만요. 미팅,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and exhibition. 예, 이런 뜻이었군요. 그리고 MIC는 meeting, incentives, 그 다음에 뭐였지? 컨벤션, 그 다음에 events and exhibition. 예, 그렇게 되네요. 네,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and exhibition.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광역 중심, 네,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 육성을 통한 권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광역 중심은 도심의 글로벌 기능을 보완하면서 업무, 상업, 문화, 관광, 연구개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특화된 광역 고용 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광역 중심의 입지 조건은 지역 중심급 이상 중심지에서 신성장 산업의 집적도, 광역철도의 연계성, 대규모 개발 가용지, 별도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조금 내려서 읽어볼까요? 올려서.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기존의 부도심인 용산,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외에 더해서 창동, 상계, 마곡, 가산, 대림, 잠실 등 총 7개 지역을 광역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상암, 수색, 셋, 그리고 창동, 상계, 넷, 용산,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창동, 상계, 마곡, 가산, 대림, 그 다음에 잠실.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렇게 되고, 가산, 대림이 6번이 되고, 잠실이 7번이 되고. 네, 광역 중심은 권역 생활권별로 한계를 선정하지만, 광역 중심은 권역 생활권별로 한계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별의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동북권과 서남권은 2개의 광역 중심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이전 그 읽기에서 보셨지만 여기가 조금 이런 중심 다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개씩 두나 봅니다. 서울이 이렇게 있고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동북권과 서남권 이쪽 2개는 핵을 2개씩 두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권역에는 핵을 하나씩 넣고요. 그리고 7대 광역중심 특성 및 육성 방향입니다. 1번 용산 도심권 역사 도심인 한양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고밀고층의 대형 상업 업무 시설 등을 흡수하고 한양도성 및 영등포 여의도와 연계한 국제 기능 등 고차 업무 기능을 집적합니다. 2번 청량리 왕십리 동북권이고요. 여기가 이제 동북권이 2개가 들어가죠. 동북권에 이렇게 청량리 왕십리 창동상계 위에서 읽어봤듯이 청량리 왕십리는 지역 간 철도 교통 및 환승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업 문화 중심 기능을 집적합니다.
그리고 창동 상계 지역은 네, 경원 추구의 중심지로 네, 창동 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하여 지역 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 교통을 흡수하고 서울 대도시권 동북 지역의 자족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암수색 서부권 상암수색은 이쪽이면 여기쯤이 되겠죠. 상암수색 한강축에서 경의축이 갈라지는 교차점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 여기는 대규모 개발가용지가 있나 봅니다. 아직까지 조금 개발이 덜 됐나 보네요. 이쪽은 활용하여 서울 대도시권 서북 지역의 광역적 고용 기반을 구축합니다. 마곡 서남권이고요. 네, 서남권도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핵이 여기가 서남권이면 여기 마곡과 뭐 가산디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마곡 김포공항 및 상암과 연계하고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활용하여 신규 지식 기반 산업을 창출합니다. 여기도 개발 가용지가 많이 있나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나 봅니다. 가산디림 산업단지 및 구로 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구로 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지식기반 고용기능을 확산합니다. 잠실은 동남권이고요. 강남 도심과 연계하여 MIC 산업 등을 육성하여 국제적 관광, 쇼핑 이쪽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MIC 미팅 이제 기억을 해야죠. Incentives, Convention, 그 다음에 Events and Exhibition. Exhibition 이거 스펠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쓰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와야지. EXHIBITION 네, EX 여기 EXHIB 이렇게 쓰나 봅니다. 네. 그리고 지역 중심은 생활권별 고용기반 마련 및 자족성 강화입니다. 지역 중심은 권역 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 균형의 지역 고용 기반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상업 문화 중심 기능을 담당해야 할 12개를 선정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12개였죠. 지역 중심의 주요 역할은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상업 업무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권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역 중심은 기존 지역 중심지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망우, 미야, 신촌, 목동, 천호, 길동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지역 중심 중에서 연신내 불광, 마포 공덕, 사당 이수, 수서 문정 등은 기존 중심지의 개발 현황과 향후 잠재력을 반영하여 기존 중심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설정합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던 중심지였고 여기가 새로 추가되는 중심지인가 봅니다. 기존 도심이 한양도성으로 명칭과 범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대문 성곽과 연접한 창신동과 황학동 일대를 별도로 동대문 지역 중심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창신동, 황학동, 창신동이 어느 동네죠? 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창신동? 창신동 어디쯤인가요? 약간 서울 동쪽 북쪽 여기 좀 중심지에서 약간 우상향 위치이군요. 이쪽이면 동대문 약간 위쪽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동네 이름 지명이 나오면 어딘지 아직까지 잘 몰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의 특화 발전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지구 중심인 건대 입구를 성수 중공업 지역과 연계하여 성수 지역 중심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건대 입구, 괜찮겠네요. 핫하겠네요. 건대 입구. 서남권의 육성을 위하여 권역 내 지구 중심 중 발전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봉천 지구 중심, 서울대 입구역 중심 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좀 하려고 서울대 입구역 근처 고시원에 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서울대 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신림 가는 방향이고, 여기가 봉천인가요? 이쪽이? 이쪽이 사당, 더 가면 사당 나오고, 여기 2번 출구에서 여기가 2번 출구였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면, 여기 쇼핑몰이, 높은 건물이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고, 한 이쯤에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여기가 학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서울대가 있고, 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2대 지역 중심의 특성 및 육성 방향. 12대 지역 중심. 네. 동대문 도심권이고요. 패션 산업 등을 통해 다양한 창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역사 보존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도심과 기능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망우, 동북이죠. 망우. 지역 간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상업, 문화, 중심 기능을 집적한다고 합니다. 미야, 여기도 동북이고, 교통의 결절점으로서 상업, 문화, 중심 기능을 직접한다고 합니다. 네, 성수도 동북권이고요. 건대 입구, 여기가 좀 핫한 동네가 되겠네요. 건대 입구의 대학 잠재력과 성수 중공업청, 여기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그 카페들이 공장을 카페로 개조한 이런 유명한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성수 중공업청. 여기가 약간 그런 정밀 기계 그런 공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절삭 이런 그런 거 하는 공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연계해서 창조적 지식 기반 산업 집적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촌은 서북권이고요. 신촌, 홍대 앞 등 집적된 대학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조 문화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홍대가 그 미술대학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홍대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좀 패션도 좀 남다른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약간 예술가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제 와이프가 지금 합정동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저도 한 두세 번씩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홍대랑 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에휴, 이게 아닌데. 홍대까지 읽어봤고, 신촌까지 읽어봤고, 그 다음에 마포 공덕이죠. 서북권. 공항철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업무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쪽으로 공항철도가 지나가나 보네요. 아직까지 또 교통망도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게 1호선이랑 2호선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가지고 연신내 불광이면 저쪽 일산 파주 가는 그쪽 방향인 거죠. 교통의 결절점으로 상업, 문화 중심 기능 집적 및 사회 혁신 창조 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목동은 인천에서 이렇게 서울로 경인고속도로 타고 넘어가다 보면 이제 목동 경기장 있는 그쪽인 것 같고, 기존의 업무 및 상업 중심의 자족 기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봉천 서남권이고요. 여기는 행정, 상업, 문화, 대학 등의 서울대학교가 여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등의 특화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하여 서남권의 복합 업무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사당 이수 서남권이고요. 동서 및 남북 간의 교통의 결절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면 거의 사당이 이쯤에 있는데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4호선이 지나가고 2호선, 4호선. 그러니까 동서와 남북 결절점이 맞네요. 교통의 결절점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한 고용기반 강화입니다.
수서 문정입니다. 수서. 네, 광역교통기능 KTX와 연계하여 여기 수서역이 새로 하나 생겼죠. KTX가 지나가는.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시기도 좀 편해진 것 같고 업무, 연구개발, 물류 등 복합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네, 천호 길동입니다. 여기는 제가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동남권이면은 이제 약간 이쯤이 되는 거죠. 서울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네, 이쪽이면 천호 길동. 여기가 일원동 그쪽 뒤쪽인가 봅니다. 일원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일원동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또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삼성병원에 진료를 좀 받으러 다닌 적이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배후 지역 개발에 따라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교통을 흡수하는 고용기반 구축. 그렇구나. 외부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수원에서 오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기 뭐냐. 수원에서 오면 아무튼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도로 이름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원 같은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서울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교통 통근을 흡수하는 고용 기반 구축입니다. 지구 중심입니다. 주민의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구 중심은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중심지입니다. 지구 중심은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인 생활권 계획에서 5대 생활권이 있죠. 5개? 생활권? 맞나요? 이게 그 생활권이 맞겠죠? 동남권, 서남권 하는 네. 생활권 계획에서 필요시 자치구 주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중심은 중심지 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지구 중심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원래 있던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지구 중심을 존중하면서 단 자치구 내의 중심성 변화, 가용지 및 신규 교통망 개설 등 발전 잠재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의 정책적 의지 및 군역 생활권 내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지구 중심을 존중하지만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고 합니다. 지구 중심을 조정할 경우 다음의 조정 기준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지구 중심 조정 기준입니다. 지구 중심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자치구별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 중심의 총량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그런 지구 중심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만약에 조정할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며 상업, 업무 중심의 토지 이용 특성을 보이는 준주거 이상의 용도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준주거. 여기는 주거 기능 플러스 일부 상업, 그런 일부 약간 경공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이상의 용도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구 중심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심지별 실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현황,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이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만약에 이렇게 지상이 3층이고 지하가 1층이 있다. 그럼 연면적은 둘, 셋, 네 개 바닥 면적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상 부분만 포함이 되는 거죠. 용적률 구할 때는 여기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구는 지구 중심 중에서 자치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지구 중심 중에서 자치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를
중심 중에서 자치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좀 헷갈리네요. 똑같은 말이 막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심지는 중심지 계획의 내용 및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육성 전략 및 관리 전략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 체계를 약간 비교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존 2020이고요. 여기는 새로운 2030. 도심은 여기는 1도심이었는데 3도심으로 바뀌었고요.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렇게 세 가지 5부도심에서 7광역중심입니다.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내림, 잠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큰 틀을 보여주는 표니까. 네. 위에서 맨 처음에 이제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네. 여기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요. 원래는 2020 서울 플랜에서는 11지역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12지역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심권에는 동대문 있고요. 동북권에는 망우, 미야, 성수가 있고 여기가 건대 입구를 좀 중심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건대 입구. 건대 입구 하니까 또 예전에 제가 또 20살 초반 때 한양대 다니는 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건대 입구가 핫하다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일반 술집인데 부킹을 해주는 술집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시골은 아니지만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서울 그때만 해도 되게 서울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환상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서울은 이런 도시구나 하면서 이런 게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술집에서 일반 술집이었습니다. 그냥 소주 호프 이런 술집인데 웨이터가 저희가 이제 친구 4명이서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여자분 손을 이렇게 끌고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에 강제로 막 앉히고 막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건대 입구 하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서부권은 신촌 마포공덕, 연신내 불광 이쪽이 약간 그 대화역 가는 그쪽 3호선 라인인 거죠. 연신내 불광. 마포공덕은 마포공덕 쪽은 거기 이제 공덕 오거리인가? 오거리? 그쪽에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자기 형이 거기 이제 자취를 하신다면서 이 형님도 그 한양대학교 출신이시네요. 또 그래서 그 형님 집에 형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러 오라면서 가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은 서남권 목동이죠. 봉천 사당 이수 이쪽입니다. 봉천은 서울대 입구, 서울대 학교와 좀 가깝고, 여기 사당 이수는 4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쪽이고요. 그리고 동남권은 수서문정, 천호, 길동,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은, 지구 중심. 기존의 지구 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후속 생활권 계획 수립 시에서 자치구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각종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축은 정말 중요하죠. 이 교통 발달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인구수라고 하죠. 인구수. 그 다음에 교통. 이 두 가지가 거의 99%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겠지만요. 서울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주 근접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행정구역 내부로 한정된 철도망을 대도시권으로 차원으로 확장 연장하고, 요즘에 그 GTX, 네, 뭐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막 난리더라고요. 그 파주 운정지구도 가봐도 GTX 선이 지나간다 그러고, 여기 부평, 제가 살고 있는 부평도 2025년인가? 2025년 GTX가 지나간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부동산이 좀 들뜨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그리고 네, 좋은 현상이죠. 이게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시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니까 이거는 좋은데, 이제 주변 이제 지식가나 그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게 조금 그런 거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저같이 이제 서민들은 집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네. 자꾸 서울 근교에 살다가 집값이 올라서 또 내려가고 또 한번 내려가고, 자꾸 서울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번에 이사갈 여기 병점 주변에서, 병점역 오산입니다. 오산. 행정구역상으로는 오산이고요. 예, 여기 수원이랑은 약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던데, 새마역, 병점과 새마역 사이인데, 부동산업을 이제 중개업을 만약에 개업해서 좀 잘 되면 다시 서울 가까이로 최고 목표는 이제 서울 시민이 한번 되어보는 것이고요. 진짜로 이제 주민등록이 서울 시민으로 딱 등록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 뭐 이쪽 양평, 가평 이쪽으로 가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설계를 한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열심히 해서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도시권 차원으로 확장 연장하고 여기가 그 동탄까지 이렇게 평택 거기까지 거의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거의 그 뭐 광역 대도시권은 거의 충청도까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서울 있고 막 경기도가 있고 여기 충청도까지 이렇게 막 GTX가 연결되면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하고 중심지 체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소통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공간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광역철도 노선은 광역철도 노선 엄청 중요하죠.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나중에 또 찾으려면 이게 어디서 그런 걸 봤더라 하면서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것도 있군요. 계획에서 제시한 어디 갔냐? 이게 와스가 어디 갔지? 네. 제시한 수도권 고속철도 및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합니다. 광역철도 노선이 이게 GTX라고 불리는 게 맞나요? 지금 여태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뒤에 나오겠죠? 네, 광역철도축을 설정할 때는 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고,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죠. 체계가.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합성을 고려한단 말이 그런 뜻이겠죠. 동시에 중심지 체계를 반영한 토지 이용과 교통계획이 통합적으로 연계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양, 도성, 기존 도심, 강남, 영등포, 여의도의 3개 도심과 7개 광역 중심지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이것이 GTX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축하여 도시 공간구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생기면은 서울까지 뭐 만약에 좀 뭐 동탄이나 이쪽에서 탄다 그러면 몇 분 정도 만에 오는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읽으면서 이런 정보들도 좀 획득을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하나 구입한 게 있거든요. 뭐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이러면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분당선의 연장 및 서남권 광역급행철도 서남권
이쪽 이렇게 있으면 이쪽 거죠. 서남권 광역 급행철도 신설, 동부권 광역 급행철도 연장 등, 네, 동부권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계획에 정합하지 않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 자체 계획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신분당선 연장 및 신안산선의 추진입니다. 신안산선, 신분당선, 지하철 노선들은 잠시만 살펴보고 갈까요? 또 이거 그냥 글로만 읽으면은 신분당선이 약간 노란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하철, 조금 이렇게 크게 봐야지 잘 보이실 텐데, 신분당선이 아니죠. 이쪽. 분당선이 이쪽인 거죠? 이쪽 노란색. 분당선? 네, 여기 노란선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하고 어디라고 그랬지? 신안산선. 신안산선. 안산선은 안산선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안산선? 안산? 분당선, 신분당은 이게 신분당선이군요. 요 노란색은 기존의 이제 분당선이고, 신분당선은, 여기 빨간색, 색깔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분당선인 것 같고요. 강남에서 광교까지, 광교, 그래서 광교가 핫하다고 하는군요. 제 친구 한 명이 광교 신도시 쪽에 그 공공임대로 살고 있는데,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7억, 8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8억? 그러면 평당가가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신안산선은 어딘지 지금 정확히 못 찾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안산이 어디죠? 안산 잠시만요. 안산을 찾아보고, 안산, 역을 찾아볼까? 안산역. 안산역, 4호선 라인. 지하철역에서 안산역을 찾아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4호선 라인이었는데,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안산, 이쪽, 신안산선까지는 아직 여기 네이버 지도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연결이 되나 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책이래. 이 서울 플랜을 읽는 거라서 그냥 뭐 글로만 읽으면은 그게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네, 신분당선 연장 및 신안산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안산도 좀 괜찮아지겠네요. 교통망이 안산 이쪽은 좀 아픈 그런 도시이긴 한데 좀 그런 슬픔을 많이 극복하고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은 도심을 경유하여 고양시 삼송까지를 연장하여 고양시 삼송 연장하여 장내 수도권 동남권과 서부권을 직결로 연계하는
광역 급행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고양시 삼송까지 연결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는 고양시 삼송, 여기는 지금 광교까지만 된다고 하는데, 고양시 삼송, 고양은 또 어딜까요? 고양시 삼송. 고양, 삼송역, 삼송역을 한번 쳐볼까요? 삼송역. 강남에서 아무튼 삼송역까지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니까, 서울이 어디지? 서울이 어디야? 경기 북부청사 의정부? 여기는 의정부시고. 여기 서울이 이쪽이군요. 되게 위쪽으로 되는군요. 위쪽. 다시 한번. 네, 잠시만요. 삼송. 이야,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네, 아무튼 서울 위쪽이 삼송역이네요. 저는 삼송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고양시가 그 강북쪽인 거죠. 고양이 일산이랑 가까운 데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안양이랑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엉뚱한 데를 찾고 있었네요. 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좀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좀 답답하시겠지만, 혹시 답답하시면은 유튜브에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을 두 번 탁탁 이렇게 터치하시면 10초씩 이렇게 스킵이 됩니다. 스킵.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헬스클럽에 코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쪽 부분 약간 이렇게 화면을 가운데에서 나눈다고 보면 약간 왼쪽 부분을 두 번 탁탁 터치를 하시면 왼쪽으로 10초가 스킵이 되고요. 오른쪽 부분을 두 번 살짝 터치를 하시면 오른쪽으로 이제 10초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넘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하여 장래 수도권 동남권과 서부권을 직결로 연계하는 광역 급행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선 수정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합니다. 현재 서부권에서 도심 방향으로의 접근수단인 통일로가 거기 자유로를 말하는 건가요? 자유로? 통일로라는 길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일산 대화 문정까지 가나요 지금? 운정이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그때 굴삭기 시험을 보러 갔던 데가 문정이 아니라 문산이죠. 문산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문산. 운정이랑 또 문산이랑 또 합쳐가지고 문정이라고 또 그러고 있네요. 지금 제가. 문산은 3호선이 아니군요. 경의중앙선이고. 그랬구나. 저는 3호선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운정은 여기 따로 없나요? 운정? 운정까지는 아직 3호선이 연장이 안 됐나 봅니다. 그때 파주 운정지구에 한번 갔었을 때 3호선도 연장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부권에서 도심 방향으로의 접근수단인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분당선이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되고, 우와, 신분당선이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하철 6호선과 환승체계가 구축되면 기존의 지하철 6호선과 환승체계가 구축되면 서부권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컴퓨터를 자꾸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아이패드로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패드를 펼쳐놓고 아휴 이걸 또 네이버 지도 핸드폰으로 보면 화면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좀 전체 넓은 지역을 보기가 힘들어서요. 아이패드로 보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은 어디죠? 어디인가요? 잠시만요. 6호선은 제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왜 노선도가 안 보이지? 6호선이 어디인지 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로 지도는 펼쳐놨고요. 그리고 새롭게 설정된 3개의 도심 중에서 영등포, 여의도 지역 및 그 서남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산선의 추진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신안산선, 네,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를 직결로 연계하여 도심 간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게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지나가나봐요. 이렇게 연결이 되나봐요. 그리고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계한 광역급행철도 신설입니다. 서해안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서남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 가산, 삼성을 연계한 남부 광역급행철도 노선, 여기가 GTX가 되는 것 같은데요. GTX 맞나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 가산, 삼성입니다. 인천, 가산, 삼성. 그리고 이는 새롭게 설정된 광역 중심인 가산 지역에서 가산 지역이 새로 이렇게 중심지로 해교로 하나 선정이 됐죠. 그리고 삼성 지역으로 연계하여 기존의 지하철 2호선이죠. 순환선 과부하도 해소하고 동남권과 서남권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국제 업무와 첨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광역교통축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인천, 가산, 삼성까지 연결하는 GTX 남부 광역급행철도 노선입니다. 서남권의 광역급행철도 신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계획안을 반영하고 서울 시내 구간의 조정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조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특히 광역급행철도가 신설이 되면 가산, 여기가 결정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또 핫해지겠네요. 가산 디지털 단지 그쪽인 거죠. 네, 결정점이 되어 송도 국제도시와 서울 삼성 잠실 지역을 연결하여 송도까지 연결이 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경인선,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때 저는 사실은 출퇴근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에 지하철을 몇 번 타봤거든요. 뭐 지옥철이라고 하죠. 이거 정말 좀 힘들던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역 급행 노선 계획은 서남권의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북권 활성화를 위한 수서 KTX 노선 연장입니다. 광역 철도버스의 소외 지역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 그렇죠. 이쪽은 조금 KTX 이런 거는 잘 안 가죠. 거의 강남 아니나 서울역까지만 가고,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KTX 수서 평택간, 수서에서 평택간 노선을 의정부까지 추가 연장. 와, 의정부까지 이제 KTX가 간다고 하니까 의정부도 엄청 대단해질 것 같은데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KTX가 의정부까지. 그러면 의정부로 이사를 갈까요? 그랬나요? 그래도 지금도 의정부 가기에는 저희가 아직 자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의정부도 지금 많이 올랐죠. 뭐 30평형대 아파트 살려면 최소 3, 4억은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그리고 서울의 권역 생활권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동북권. 서울에서 5대 권역 중에 동북권이 인구가 가장 많은가 봅니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KTX 연장을 추진한대. 의정부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의정부.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등 주요 거점으로 연계하여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이쪽이군요. 중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요 거점.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광역 도시철도랑 광역 급행철도 이게 다른 거죠. 얘가 GTX인가? GTX? 광역 급행철도는 KTX인 것 같습니다. KTX. 아까 의정부까지 이게 KTX가 연결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KTX 라인이 여기까지도 가고요. 이렇게도 KTX 라인이 가고, 광역 도시철도, 얘가 GTX인가요? 이런 개념도 지금 몰라가지고 참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파주 운전까지 GTX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쪽 라인이 GTX 라인이고, 또 이쪽도 GTX 라인이고, 화면이 조금 안 보이시죠? 지금 좀 커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쪽 라인도 GTX 라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심, 3대 도심, 7대 광역중심, 12지역중심 다 보셨죠?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지하철 9호선은 또 마곡 이렇게 또 지나가나 봅니다. 이렇게 잠실까지 연결이 되고, 얘가 있으면 2호선이 좀 부담이 경감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얘는 좀 꼼꼼히 좀 읽어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원 녹지축입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조금 화면을 키워서,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입지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사산, 서울 좀 도심지에 있는 4개의 산인 것 같고, 외사산은 좀 서울 좀 외곽지에 4개의 산을 연결한 그런 4개의 산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 등 자연자원과 서울 성곽 등 역사 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세운상가가 그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세운상가? 그리고 한옥 밀집지 등. 이게 계획이 2011년쯤에 이제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때만 해도 세운상가가 있었나요?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세워져서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니까요. 한옥 밀집지 등 서울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요소들을 연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청계천 쪽 복원하면서
좀 많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네. 한북 정맥에서 이어지는 남산지맥, 수락지맥, 한남정맥에서 이어지는 관악지맥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의 녹지축은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 네, 북한산은 이쯤에 있고 관악산은 이쯤인 거죠. 이렇게 남북 녹지축이 있고요. 내사산과 외사산을 각각 연결하는 환상 녹지축을 주 녹지축으로. 내사산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외사산을 연결하면 이렇게 환상적으로 원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심과 외곽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 외사산을 각각 연결하고 한강과 지천변 녹지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내사산을 연결하는 내부 환상 녹지축은 서울 성곽과 연계하여 녹지 문화축으로 조성하고, 외사산을 연결하는 외부 환상 녹지축은 녹지 생태축으로 조성합니다. 종묘, 세운산과 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에서는 세운산과 건물의 입체 녹화를 권장하고, 건물을 입체 녹화한다는 말은 뭐 옥상 조경을 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가변의 녹도 조성을 유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녹지축을 연계합니다. 녹도란 말은 푸른 길이란 뜻이겠죠? 네, 녹도. 참 시민들이 읽어도 참 이해하기 쉽게 쓴다고 해놓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까. 네, 여기 내사산, 북악산, 여기 네개가 내사산인 것 같고요.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북인, 낙남, 낙북인남,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외사산은 북한산. 북악산이랑 북한산은 또 다른 거죠. 북한산은 이 위쪽에 있는 거군요. 여기 북악산이 여기 서울 도심에 있는 거고, 덕양산, 관악산, 관악산도 외사산이군요. 용마산, 이렇게 녹지축이 연결이 되고, 환상적으로, 환상형, 이렇게 네 개가 내사산이 연결이 되고, 용산공원, 용산공원 여기 있고, 한양도성이고요. 남북 녹지축이고, 도로 지하화? 이쪽은 또 도로 지하화. 여기가 경인고속도로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치가. 딱 이렇게 양화대교를 건너면 거의 이렇게 홍대 입구 이렇게 되니까. 이쪽 길은 무슨 길인지는 정확히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여기도 지하화를 추진하는데, 여기가 어딜까? 남부순환도로인가요? 남부순환? 그쪽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신일 IC인가? 그쪽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강 및 4대 지천변에는 한강 제방 주위로 한강숲을 조성하고, 하천호안은, 이런 말은 좀 호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인공호안에서 자연호안으로 변경하여 습지원 조성과 모래톱 복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력수상 레저기구라고, 수상 레저기구, 조그마한 이렇게 모터보트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요거 따면은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제가 1급 자격증을 제가 땄거든요. 필기 시험은 뭐 사실은 이론 공부가 아니라 그냥 답 체크해놓고 막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단어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인공호환에서 자연호환으로 변경하며 습지원 조성과 모래톱 복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맥에서 도심 내부까지 크고 작은 녹지를 연계하여 열섬 현상을 원화하고 바람길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성합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은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남북 녹지축과 동서 수경축이 만나는 지리적 중심에 자리한 입지적 중요성,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원의 조성 및 관리 운영의 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원 주변부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경관 관리 및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등 아까 지하화되는 부분이 여기 있군요. 동부간선, 서부간선, 국회대로 이렇게 세 군데. 지하화되는 구간의 상부공원은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비롯하여 14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경관 보전지역이니까 그 훼손되거나 단절된 지역을 회복시키고 생물 종 다양성 증진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녹지가 필요하지만 사유지인 지역은 입체 녹화 조성, 녹지 활용 계약, 녹화 계약, 민간 공원 조성의 방법으로 협력적 녹화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민간 공원 이런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유지인데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면 일부는 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식인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간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은 향후 20년간 서울의 미래상과 5대 핵심 이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기가 이제 5대 핵심 이슈 계획이 3장에 있었죠. 굉장히 많은 양이었는데 이거 읽느라고 좀 진땀을 빼긴 했는데 그래도 읽어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간구조의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간구조의 개편의 기본 방향은 서울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그쵸. 이렇게 좀 보존할 거는 보존하면서 유지하면서 도시 경쟁력 제고와 권역 간 균형 발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니면 한번 끊어가야 되나? 시간이 사장이 아니라 4번 이제 큰 4번이죠. 큰 4번. 너무 길면 계속 하면 또 보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제 2절까지만 2절 전까지. 아까 어디 읽었지? 이거 읽어도 한 3, 40분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요. 여기 4장부터는 다음번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 blog.naver.com 해피 ACKY. 제 사생활 같은 것도 여기 조금 들어있고, 그냥 부동산 정보, 제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오셔서 구경하시고, 이웃 신청이 필요하시면은, 이추라고 막 줄이더라고. 서로, 이웃,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하시면 저도 진짜 완전 광고만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웬만하면 다 받아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도 늘리고 유튜브도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151페이지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